Be insightful. Pergo Biologics. 안녕하세요.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의 전성기에 대해서 발표할 해리치과 엄상호 원장입니다. 먼저 임플란트 보철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1965년도에 브레네막 임플란트 보철은 개개 치아를 위한 수복보다는 그 상악 풀덴처 환자, 의치를 조금 더 편하게 쓰기 위한 이런 부속을 먼저 개발됐는데요. 그 스탠다드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어버트먼트 다음에 코니컬 어버트먼트가 개별 치아를 위한 부속들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부속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어버트먼트 스크루와 상부 크라운을 고정하기 위한 스크루 2개, 즉 임플란트 보철에 2개의 스크루가 연결돼서 임플란트 보철이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UCLA 타입보다는 훨씬 의사가 두 가지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단점이죠. 최근에 이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처럼 다시 이렇게 그 두 개의 나사를 연결하는 이런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두 개의 나사가 연결된 방법들은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치과 의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2배로 늘어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골드 UCLA죠. 여기에는 이제 캐스팅 되어 있는 이런 그 캐스팅해서 만드는 건데, 아주 단순한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멘트 어버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등장했는데요.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부터 어떤 디지털이 진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나왔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결국 이제 이런 캐드캠과 지르코니아 재료를 이용해서 상악 전치부 심미 영역에서 전체 풀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개발되었는데요. 실제 이 어버트먼트를 구강 내에서 사용했을 때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보기에는 너무 단단한 이런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가 픽스처 내면을 마모시키는 단점을 보이는 거죠. 이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그래서 지르코니아가 직접 픽스처와 닿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구나. 그럼 그 사이에 지르코니아와 어버트먼트 픽스처 사이에 어떤 부속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링크입니다. 결국 이 링크는 구조적으로 상악 심미 어버트먼트 속에서 픽스처와 연결하는 중간에 이제 매개가 되는 이런 부속인데요. 제가 이 해리 지르코니아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을 개발하던 2012년도에 금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폭등할 때 저는 이제 원래 골드 UCLA를 많이 썼었는데요. 골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을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를 그때 이제 2012년도에 고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링크를 사용해 봤습니다. 이 링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링크에다 직접 크라운을 올려서 구치부에 사용했을 때는 이 링크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보철이 부러지는 거죠. 탈락되고. 그래서 이게 링크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높이를 올린 1세대 해리 어벗이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해리 어버트먼트는 3세대 디자인이고요. 옆에 보이는 그 몇 년 후에 타이베이스라든지 하이브리드 어벗이라든지 결국 컨셉, 개념은 같지만 약간 다른 모양의 이제 이런 부속들이 나왔는데, 저희 해리 어버트먼트의 1세대 디자인 정도 되는 컨셉이고요. 저희는 이제 11년간 사용하면서 3번의 디자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그 큰 부류가 이제 스크루 타입이냐, 세멘 타입이냐 분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죠. 스크루 타입이 좋다, 세멘 타입이 좋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면은 세멘 타입의 장점이 무엇인가요? 세멘 타입의 장점은 싸고 쉽다입니다. 누구한테? 의사에게. 치과 의사에게 싸고 쉬운 방법이 세멘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인상법을 정밀하게 하지 않아도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밀하게 뜨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쉽게 떠도 보철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이 아주 정밀하게 되지 않더라도 그 패스를 숨길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골드 UCLA는 골드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세멘 타입은 PFM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싸고 쉽게 보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세멘트를 이용해서 유지하다 보니까 세멘트 종류로 이 유지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한 세멘을 썼을 때는 기능 중에 보철물이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너무 강한 세멘을 썼을 때는 치과에서 어떤 AS나 임플란타이티스 수술 같은 것이 필요했을 때 쉽게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세멘트로 유지력을 조절한다는 것은 실제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또 너무 강한 세멘을 넣었을 때 세멘이 잇몸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러니까 컨트롤 되지 못한 그런 세멘 때문에 임플란타이티스가 많이 생기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세멘 타입의 반대가 스크류 타입인 거죠. 골드 UCLA 같은 경우에는 골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쌀 뿐더러 또 스크류 타입에 만들기 위해서 정밀한 인상을 떠야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도 정밀해야 되는 거죠. 결국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수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완성이 됐을 때 구강 내에서 우발적 탈락하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풀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임상에서 임플란트 보철을 쉽게 풀러야 될 일은 아주 많죠. 예를 들면 간단한 염증, 임플란타이티스 초기에 쉽게 임플란트가 분리되어야 거기에 이제 염증 처치를 하실 수가 있고, 컨택 루즈닝이 왔을 때도 쉽게 풀어볼 수 있고, 또 임플란트를 보철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상하게 아프다고 그래요. 그 임플란트 보철이 아프다고 했을 때, 세멘 타입은 지내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스크류 타입은 분해해서 ISQ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실제 임플란트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스크류 타입은 임상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SCRP예요. SCRP는 이런 그 스크류 타입을 어떻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세멘 타입의 부속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SCRP입니다. 그래서 SCRP는 보철의 완성품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스크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체어사이드에서 세멘 타입 일을 다 끝내시고 다시 분해해서 스크류 타입 일을 해야 되는,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SCRP는 기본적으로 세멘 타입에서 사용하는 어버트먼트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세멘 타입 어버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상부가 테이퍼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았을 때 탈락될 수 있는 거죠. 크라운이. 그것은 이제 SCRP나 세멘 타입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SCRP는 이제 잔류 세멘은 없지만 그만큼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GSRP, 해리 시스템처럼 지르코니아 스크루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은 지르코니아의 장점과 스크루 타입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이제 인상법도 같아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지털 시대에는 해리 시스템처럼 나사 유지형 임플란트 보철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 이제 세멘리스 시스템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세멘리스가 나온 이유는 잔류 세멘, 넘치는 세멘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세멘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근데 세멘을 없애게 되면은 레진 세멘이 넘쳐서 생기는 염증은 없을 수 있지만, 세멘이 그 리텐션만, 유지력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밀봉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멘이 없이 유지를 하다 보면 그 밀봉되지 못한 마이크로 갭, 데드 스페이스들이 다시 이제 냄새가 나게 하고 어떤 그 혐기성 세균이 자라게 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국 세멘리스가 문제가 아니고 넘치는 세멘, 컨트롤되는 세멘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이렇게 무리해서 세멘리스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1세대 헬이 그 링크를 썼을 때 꼭 이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파절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철들은 잔류 세멘은 없지만 탈락이나 파절에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요. JPD에 계속 올라오는 그 형성기억 합금을 위한 이런 세멘리스 타입 역시 저런 복잡한 구조물로 인해서 자칫 어떤 데드 스페이스와 분해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하이니스 시스템,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스크루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솔리드 어벗을 잠그고 그 위에 다시 크라운이 올라가는 3단 구조는 구조물이 이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멘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데드 스페이스에서 오는 단점,
일례로 이제 최근에 이 하이니 시스템이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청소할 수 있다고. 결국은 그게 뭐냐면 청소해야 될 일이 자주 생긴다고 역설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해리처럼 세면을 이용해서 스크류 타입을 만들면 데드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컨택 루즈닝이 아니면 굳이 입에서 다시 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그 세면을 안 쓴 시스템들은 그 데드 스페이스에서 냄새가 나고 어떤 음식물이 고이고 혐기성 세균이 자라는 단점이 생길 우려가 높은 것이죠. 이지 크라운 역시 구조물이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구조들, 그리고 어버트먼트가 있고 다시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두 개의 부속이 들어가야 되는 보철들은 그만큼 원장님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분자를 이용한 이런 리텐션, 이것이 뭐 몇 년 쓰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뭐 30년, 50년을 길게 보고 하는 임플란트 보철을 생각해 봤을 때 고분자도 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또 데드 스페이스가 있고요. Be insightful. Pergo Biologics.